점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삼성하고 SK가 대규모 주주 환원 부분에 대해서 과연 2차, 3차, 4차 밴더에는 어떤 환원들이 있을까? 우리 젊은이에게는 어떤 미래가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약속한 것이니까 그 부분 한번 점검을 해서 젊은이들에게 주거 문제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일자리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 수성구의 국민의힘의 이인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구 수성구 교육위 간사 맡은 이인선입니다. 오늘 이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에서 보니까 여당 질의는 정부의 성과를 포장하고 문제는 포장지만 그럴싸하게 또 망가지고 있는 내용을 감추고 있지 않나, 또 바다는 불어닥칠 폭풍우를 감추거나 있나, 수평선 아름다움만 찬양하고 있나, 이런 염려가 됐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과연 세금 내는 국민들이 정말로 잘하고 있다고 느낄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을 추이를 살펴보면 아닌 것 같다. 국정 운영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가는 길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총리님, 국무위원님들, 또 위원장님들 다 같이 미래 세대 절벽으로 향하는 기차가 되지 않도록 멈출 줄 아는 지혜를 같이 발휘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교육의 간사를 맡다 보니까 정부 재정 교부금 개편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단순 교육 재정 개편 문제가 아니고 재정 통제의 문제, 또 지방 분권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총리님, 또 우리 기획처 장관님, 교육부 모두 계시니 교부금 문제를 비롯해서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해서 제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님. 네. 예, 장관님 저랑 같이 재경기 활동을 하면서 정말 장관 청문회를 거치면서 제가 정말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장관님 하신 말씀은 정말 우리 가슴에 딱 와닿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기억하시겠죠. 협의하고 조정하겠다. 집단 지성의 플랫폼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다른 부처 또는 관계기관이나 관계자들과 네. 계속 협의하고 소통하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재정운영전략협의회는 교부금 개편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논의를 한 자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참석자는 기획처 장관님, 또 교육부 장관님, 또 행안부 차관님, 그리고 민간위원 14명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 빠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이렇습니다. 구성 자체가 법적 구성에 따라서 해당 의제에 따른 정부위원들과 나머지 민간위원으로 구성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일반 있습니다. 그래서 했지만 그래도 장관님께서는 이 실체는 실은 돈을 쓰는 사람 17개 시도 교육감 지자체장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내지는 참여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왜 협의회를 만들었나, 혼자 푸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리고 정부만이 판단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정작 당사자들의 협의나 의견은 없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질문을 쭉 하면서 나중에 답변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7월 8일 대통령께서는 공개 토론회 때 그때 구체적인 개편안 제시는 안 했지만 그 이후에 44일이 지나면서 바로 산식이 나왔고, 그야말로 그때 토론회는 아무런 준비 없는 군불대기였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교육감 협의회 사람들은 정부안 백지화를 요구하고 364개 단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정부 밀실 추진을 비판하면서 오늘도 11시에 전국 교육감이 소통관에서 긴급 교탄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계속 그런 우려의 목소리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지난 정부의 의대 정원대 문제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의 협의나 의견 없이 밀어붙인 결과가 그때 당시 여당에서는 일방통역이다, 불통이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셨고요. 지금도 똑같이 그때와 같은 행태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그때보다는 더 빨라서 이건 개혁이 아니고 강령을 하지 않나 하는 제가 걱정을 하면서 아무튼 저는 이런 교육이나 복지를 거꾸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의대 정원 문제가 아주 작은 부분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정권 교체의 단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충분히 협의하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저는 이 재정교부금 문제가 나왔을 때 적어도 장관님께서는 군부를 떼고 내년도 정도에서 이걸 협의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굉장히 빨리 강행을 했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 일이 뭐 정안의 또는 이재명 정부만의 과제였겠습니까? 지난 저도 초선 2012년부터 교육위원회 있었습니다. 네. 오히려 그때는 제가 22%까지 올리자고 했습니다. 나무만 봤습니다. 숲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급감하는 인구 학령 인구의 그 감소 추이, 그다음에 우리 재정의 전반적 상황, 특히 고등교육이나 유아교육, 평성교육에 대한 저투자 상황 여기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알다시피 송원석 의원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개편된다고 예, 얘기해 맞습니다. 왔고요. 그리고 예. 많은 언론들에서도 또 역대 진보건 보수건 모든 정부에서도 교육재정 교부금을 개편한다라고 다 이야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저도요. 제 경력에 지금이야말로 있을 때 적절하고 저는 봤습니다. 예, 장관님과 같이 이 재정교부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다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강행을 하고 가게 되면 이 많은 그 학생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이 화를 풀고 협의를 할지가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리고요. 교부금 내용을 보면 핵심은 20.79입니다. 그죠?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겠다. 그 차액은 미래 대응 기금으로 넣어서 교육 인재 개정에 넣고 영유아 고등 우리가 말했던 평생 교육에다가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편에서 보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도 투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냐? 이 동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님은 동의를 하셨습니까?